안녕하세요. 오늘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배서영입니다. 저는 비건 베이커리 홀썸을 운영하고 있고요. 채식에 대해서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해볼 서스테이너블 이팅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식문화가 무엇일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대기의 기상 변화가 폭이 커지고 그 결과 산불이랑 태풍, 쓰나미, 폭염 이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는 꾸준히 상승했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기후위기는 식량과 물 부족, 생물 다양성의 파괴,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2018년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할 경우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이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특정 한 부분에 대해서만 노력을 기울여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 쓰는 것, 타는 것, 입는 것, 우리 삶의 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먹거리, 우리가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먹거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완벽한 비건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느슨하게라도 채식을 하고 육식을 줄이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식물 기반 식생활을 의미하는데요. 식물 기반 식생활이 그리고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이게 바로 소예요. 소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록됩니다.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직간접적인 배출을 모두 합산하며 지구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른다고 해요. 두 번째,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50%가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 기아 인구가 8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지구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50%가 가축을 먹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죠. 게다가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식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농지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15배 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전 세계 경작지의 80%가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소떼 방목이라든지 사료용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토지가 개간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 세계 경작지의 80%가 사료용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존의 30%가 파괴되었어요. 이거는 축산업과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식 농업이 시작된 데 대한 처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인 지표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저는 채식을 지향합니다. 식물 기반 식생활, 즉 채식을 지향하는 식생활은 식물성 재료들의 맛과 색을 발견하고 즐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종 동물성 재료들 뒤에 약간 조연으로 물러서 있던 그런 식물성 재료들이 우리 식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매일매일 식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그래도 참 멋진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하루 한 끼 혹은 일주일에 한 끼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풀만 먹는 거냐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듣는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식물성 재료만으로도 한식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세계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채식 레시피를 통해서 우리가 식물 기반 식생활을 좀 더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만들어 보실 두 가지 메뉴는 제가 일부러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드실 법한 메뉴로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채식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감자 사라다 샌드위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들깨 크림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연두부랑 애플사이더 비네거를 이제 갈아낼 컵에다가 먼저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들깨가루, 그리고 천일염, 이렇게 소스가 완성된 거를 이제 감자랑 익힌 완두에 넣고 섞을 겁니다. 그럼 이제 완두를 삶아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새 거르시기 전에 완두를 한 알만 떠서 다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감자가 쪄져 있고요. 완두도 삶았고 들깨 크림 소스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감자를 먼저 으깰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칼로 얘를 잘게 자르셔도 괜찮고 아니면 포크나 매셔 같은 걸로 얘를 으깨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완두를 먼저 넣기 전에 요 들깨 크림 소스를 먼저 넣을 텐데요. 이 단계에서 완두를 먼저 같이 넣으시면 완두가 으깨질 거예요. 그러면 완두의 고운 색깔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소스를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섞였고요. 마지막으로 완두 삶은 것을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마토 마늘 콩피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마늘 콩피이고요. 그리고 토마토도 콩피를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올리브유의 풍미와 토마토가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맛이 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마늘을 다듬어 볼게요. 마늘은 세척하신 다음에 요 마늘 꼭지 부분은 살짝 제거해 주세요. 이제 이 손질한 마늘을 콩피를 시작해 볼 텐데요. 냄비를 먼저 하나 준비하세요. 손질한 마늘을 냄비에 넣고 올리브유로 마늘이 푹 잠기고 마늘 위로 한 1, 2cm 정도 올리브유가 올라올 만큼 부어주시면 됩니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좀 보시면 갈색이 돌게 잘 익었죠? 이어서 토마토 콩피를 갈 텐데요. 우선은 마늘 콩피를 했던 기름에다가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을 꺼놓고 토마토의 물기는 웬만하면 제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올리브유에 마늘의 향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 오일에다가 토마토를 콩피를 하시면은 토마토에도 마늘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들 거예요.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면과 두 가지 콩피를 같이 넣으실 거예요. 이때는 좀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플레이팅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토마토랑 마늘은 취향에 따라서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첫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식문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2가지 메뉴도 꼭 집에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